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세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세기는 수와 관련된 가장 첫 번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수세기 활동을 통해서 수의 개념이라던가 또 수의 순서, 1 정도는 크고 작은 수들, 이걸 통해서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활동들까지도 할 수 있어요. 수세기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앞에 있는 것과 서로 다른 무리들을 이어 세면서 또는 합쳐서 같이 세면서 이게 덧셈의 기초가 됩니다. 덧셈의 역영상으로서 뺄셈이 되고, 다음 덧셈들이 똑같은 수를 계속 누적적으로 더하는 동수누가가 곱셈이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수세기 활동은 이후에 이어지는 수학 활동의 기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영상을 통해서 수세기의 원리들을 설명드릴 건데, 아이들한테 여기 있는 뭐 이런 수세기 원리들을 알려준다고 해서 아이가 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다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러한 하나하나의 용어를 아실 필요는 없지만 가르치시면서 수세기를 할 때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면 요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얘네들이 요걸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도움을 주시면 좀 더 합리적인 수세기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그걸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서 직접 아이들을 지도하시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저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관련된 활동들을 조금 더 해주시면은 수세기가 발달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수세기의 원리는 추상의 원리입니다. 이 추상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 전 영상 수학의 어려움 두 번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의 여러 가지 구체적 사실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사과를 센다, 딸기를 센다고 했을 때 사과의 색깔이나 크기나 모양이나 맛이나 하는 것들은 개수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세려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또는 우리가 상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너는 꿈이 몇 개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셀 수 있다라는 게 추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가르쳐진다라던가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라기보다 수세기가 가능하냐,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관련된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것들을 세보는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추상의 원리는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습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과일도 세보고, 하여튼 눈앞에 어떤 거든 셀만한 게 있으면 저거 몇 개지? 이렇게 한번 세보는 활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안정된 순서의 원리입니다. 안정된 순서라는 건요, 수에는 순서가 있죠. 1, 2, 3, 4 이런 순서가 지켜져야지 1, 3, 5, 2, 7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수를 셀 때는 세상에 없었던 거를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정된 순서는 자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노출이 많아지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조금 더 가르쳐 줄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문제집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왜 1, 2, 3, 4, 5 해서 쭉 연결해서 그림 나오는 활동 같은 거. 그 다음에 수카드를 흐트려 놓고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활동 같은 것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된 순서 원리는 따로 가르치시는 것보다 수카드 같은 거 가지고선 놀이를 하시고 마지막 게임으로 순서대로 빨리 정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요런 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쫙 순서대로 제대로 놓으면 먼저 딱 놓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그러면 게임이기도 하고 수카드 배열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또 정리하는 습관도 들여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1대1 대응의 원리입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수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대상과 수 이름이 하나씩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요거를 구분해서 인지하는 능력이 발달 중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씩 대응된다는 걸 말로 설명해 주시고 하나씩 대응하면서 세는 좋은 모델링을 해주셔야 돼요.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많이. 아이들 초기에 할 때는 애들 하는 것보다 어른이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대1 대응에 대해서 수가 많아지면 어려우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수를 줄여주시는 게 더 좋아요. 많이 혼란스러워한다면 수를 확 줄여서 아이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고, 약간 어려움이 있거나 수가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이 생긴다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전략들 있죠. 동그라미 치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내가 이미 센 것들은 동그라미를 친다던가 뭐 아니면 이렇게 좀 표시를 여러 가지 해서. 근데 이런 거 해주실 때도 어떤 순서로 해주시면 좋냐면 여러 가지 수가 있을 때 아무거나 하나 둘 셋 넷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수를 기왕이면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이들을 여러 해 가르치면서 느꼈던 건요, 당연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치고요, 중간에 빠진 거 몰라서 틀리는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거지만 습관이 잘 들었을 때 나중에 고학년이 되더라도 그림 그래프라든가 표에서 같은 것들 찾아내는 활동 같은 걸 할 때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런 전략들이 잘 다듬어진 아이들이 훨씬 오류도 적고 수학도 잘합니다. 그리고 물체 옮기기는 구체물을 이용하실 때 해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수가 있으면 옮기면서 세는 거죠. 셋. 그러면 남은 것들은 더 셀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체 옮기기를 할 때는 제일 좋은 게 이제 바둑돌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레켓넥 수굿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레켓넥에 대한 설명은 이후에 수세기에 실제 도움이 되는 활동과 교구 소개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옮길 때 하나씩 옮길 수 있도록. 다음 순서무관의 원리는 알고 계시죠? 수를 셀 때는요, 이거 세고 이거 세고 이거 세고 이거 세나 거꾸로 요거 세고 요거 세고 요거 세고 요거 세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배열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수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순서무관의 원리입니다. 그리고요, 집합수의 원리는 이제서야 이제 수량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우리가 이 안에 수가 1, 2, 3, 4, 5가 있는데 우리는 이 대상을 이 5가지 수 중에서 항상 마지막에 있는 수를 읽어주고 이것을 이 대상 전체의 수로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집합수라고 해요. 집합수의 원리가 성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여기 뭐 1도 있고 3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거나 골라서 읽으면 되지 왜 꼭 5여야 돼?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에게는 1, 2, 3, 4와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도 4가 있지. 만약에 4를 읽으면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항상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고 그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수.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이 수 자체에 대한 크기 인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순서를 가르치시고 마지막 수로서 도입을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있는 수를 읽는 거야. 그러면 이 안정된 순서와 집합수의 원리가 같이 가면서 수의 종류 3가지를 말씀드렸죠. 그거 잘 기억 안 나시면 첫 번째 영상 수학의 어려움 1 영상 보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수나 순서수의 경우에는 수의 크기는 없잖아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첫 번째 앉은 사람, 세 번째 앉은 사람 얘기할 때 뭐 키 차이나 이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집합수의 경우에는 1이면 요만한데 4면 다르죠. 집합수의 경우에는. 이랬을 때 안정된 순서를 정확히 알고 집합수의 원리를 이해하면 이거 자체가 바로 수의 크기 비교의 기본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면 이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수세기의 원리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수세기가 어떻게 발달하는지와 어떠한 순서로 수세기를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